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생성 AI. 여러분, 생성 AI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늘 생성형 AI와 1만 시간을 넘게 쓰시고 다양한 아웃풋들을 만들어내시면서 결국 대학원에서 AI 융합 비즈니스 학과까지 개설하신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 LG전자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셨고 현재는 퀀텀 인류학 유니버스 대표시고요. 숙명여대 빅데이터 분석 융합학과 교수시고요. 캐롤라인 대학교 AI 융합 비즈니스학과 교수님이신 정진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필 읽다 보니까 딱 그냥 전반적으로 AI 친화적인 분인 것 같은데 비주얼은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모습이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심 가득해서 모셨습니다.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시라 또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모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오신 소감 정말 듣고 싶습니다. 떠밀려서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떠밀려서 오는 일들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하다가 한번 와가지고 이런 내가 1만 시간에 노가다를 한 경험을 좀 공유해주면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습하시는 분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1만 시간도 버텨낸 사람이 있는데 뭐 1000시간, 뭐 2000시간 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AI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 노가다 정신으로 1만 시간을 먼저 앞서갔던 그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걸 듣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떤 이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전 그걸 반드시 기대하면서 모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본인 소개 또 다시 한번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옛날부터 본인 소개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또 길게 하기도 그렇고 짧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일단 뭐 제 소개를 한다면은 좀 그 LG에 들어갈 때부터 미리 퇴사일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5년 동안 뭐 처음에는 개발자로 들어갔다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남들은 좋아하는 일인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부를 옮겨가지고 LG전자 기술원 쪽에 있다가 표준화 연구소에 있다가 가가지고 또 갔더니 또 개발을 먼저 시키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룹장님하고 딜을 해가지고 우연히 집에 가다 만나서 그 해외 주재원 갔다 왔던 출신들이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있고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회사가 있고 주재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뭐 PL만 3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저도 이제 IT를 전공해서 전기전자공학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IT를 얘기했을 때 마케팅에서는 외계어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문학적인 거나 경영학적인 마인드나 용어가 좀 있었어요. 그 경험이 됐던 게 이제 LG 있을 때 영어회화 카페를 만들어서 5만 명까지 키웠거든요. 회사 일보다 더 열심히 했었는데 회사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소통하는 게 IT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했었고 또 연구소의 의견을 받아서 조율해주고 마케팅 쪽, 마케팅의 의견도 얘기하면 싸우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약간 퍼실리테이터 역할 그런 거 하면서 스마트폰 사업부가 새롭게 생길 때 그때 이제 스마트폰 실에 기획실이 생겼어요. 그게 COI였어요. 이름 똑같아요. 컨슈머 앤 오퍼레이트 인사이트. 그러니까 고객과 오퍼레이트, 뭐 우리나라 SKT나 KT, LG 이런 데를 이제 오퍼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중간자 역할을 해서 인사이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고객과 동시에 B2B 고객과 B2C 고객을 만족시키자 이런 조직이었어요. 위에 물론 제 위에 수석 부장님이 계셨는데 실장님 계셨는데 사실 제가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LG는 나가기 이제 6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저 LG전자 나가기 전에 LG의 최고의 글로벌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인드맵으로 딱 그려가지고 그때 마인드맵을 썼었는데 거기에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 다 넣어가지고 이제 한 장을 딱 들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래 혼자. 내가 뒤에서 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6개월 동안에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유럽부터 북미, 뭐 아시아 이런 쪽에 그 업무 매뉴얼 있죠. 그거를 제가 했었고 저 연구소를 대표해가지고 저런데 해외 VIP들 오면 제가 가서 발표도 하고 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상품 기획
그다음 UI, UX, 뭐 디자인 팀, 그리고 이제 개발팀, 소프트웨어 개발팀, 하드웨어 개발팀, 인증팀, 기구팀 뭐 이런 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 전 조직을 모아놓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일정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허브 역할인 거네. 모두를 다 거쳐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래서 제가 좀 잡하게 대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건 예. 들어갈 때 아예 퇴사 날짜를 정하고 들어갔다. 이거 되게 인상적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이제 20대 때 한번 한 5시간 정도 죽음을 경험했어요. 뭔가 마인드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좀 다리를 다치면서 원래 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또 장애인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 당시에는 장애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셔서 군대를 갔고, 근데 군대 가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졸업하는 시간이 늦어졌던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늦게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의해서 재밌게 살자. 일이 아니라 노는 걸로 가자 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5년만 딱 하고, 왜냐하면 그 대기업의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저희 집은 완전 두메산골이다 보니까 제가 LG 다닐 때는 막 자랑하러 다니다. 그게 시골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나오고 나면은 뭐 한국경제 이런 얘기해도 몰라요. 다른 회사를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5년을 의리로 다니고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그 브랜드 마케팅 뭐 컨설팅 회사를 하다가 그래서 새롭게 이런 일을 한 15년 동안 일을 해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면 뼈를 묻고 싶고 뭐 본인의 어떤 의지로 가는데 교수님은 부모님을 위해서 간 것 같아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기업을 갖고 5년이면 충분히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 이제 난 내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5년에 남들 50년처럼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많이 바꿨고 그 안에서 그 나온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야, 내가 나가면은 여기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CEO 메시지까지도 다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 CEO 메시지를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 조직을 두루두루 하고 싶었죠. 그런 이제 잡학에 관심 있던 영역들이 초반에는 저도 사업계획 하나 못 쓰던 어떤 연구원이었는데 나올 때쯤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 많은 시도를 해봐가지고 영업 카페 하면서 운영자만 한 300명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 생각도 없는데 잘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켜가지고 전국 영어회화 스터디를 진행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사람을 좀 잘 읽는 것 같다, 직관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길을 왔죠. 그냥 300명 만나다 보니까 잘 된 건데 정말 도전의 아이콘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일단 호기심이 생기면 시작하시면 거기에 기본 1만 시간은 기본 쭉 가는 그런 집중력으로 거기에 정상에 가는 아주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회화 대표 카페가 됐었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될 때 1000개 글을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1000개 글이라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도 한 10,000시간은 투자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사실 회사에서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리더들은 이것도 좋게 보고 저를 그래서 다 승진시켜 주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승진, 과장도 뭐 10년씩 걸린 사람인데 바로 승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었고, 저 나온다고 할 때도 다 인사드리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선거해가지고 LG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LG를 빛내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빛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특별한 이력 중에 하나가 퀀텀 인류학 유니버스 대표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코칭이나 컨설팅을 좀 했었고, 제가 회사 창업도 몇 번 했다가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유명해지니까 마치 내가 사업도 잘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죠. 뭐 법인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고 재무도 모르고 회계도 모르고 당연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돈 다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접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코칭 같은 게 좀 되더라고요. 코칭 컨설팅. 그래서 그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마케팅 기반 조성 사업이라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뭐 제가 150개, 200개 정도를 했었어요. 거기서 하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사업이라 있었는데 그것도 했었고 코칭을 했었고 뭐 제주도 가가지고 그 6차 산업 컨설팅하고 인증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좀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겹치다 보니까 IT, BT, CT, ET, NT라고 하는 이 전 분야를 알게 되더라고요. 키워드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딪혀가지고 코칭이라는 게
얘기 다 듣고 마케팅으로 가도 다 봐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 봐야 되고 유통도 해봐야 되고 영업도 해봐야 되고 조직 관리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잡학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딪혀서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한 게 아니라 부딪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습득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해가지고 많이 이것도 알게 하고 되니까.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맨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이분이 괜찮아. 같이 하자고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해서 한 10년을 헤매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 제가 일을 만들어 놓고도 잘해요. 스타트는 잘 시키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게 마무리가 왜 안 되냐? 구조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 BM을 못 만들고 컨텐츠를 못 만드니까 하다가 잘 만들어도 뭐 사실 내게 안 되고 또 잘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한 10년 무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한 번은 이제 중국 유통 사업을 크게 하나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드도 오고 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3개월 동안 미쳐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내 의지로 절대 안 된다는 그때 눈물이 딱 나오기 시작. 그때 성경을 잡았어요. 웃기겠지만 갑자기 성경을 안 읽었는데 참고로 저희는 기독교 방송은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 성경이 그렇게 막 꽂히는 거야. 제 마음속에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3, 4개월 정도를 하루에 20시간씩 그것만 하는 거야. 딴 거 다 제치고 앉아가지고 쉐도잉이라 하잖아요. 성경을 들으면서 입으로 스피치 하듯이 따라하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보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해가지고 통독을 하고 내가 이쪽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우연히 주역책을 접하게 됐어요. 저 꼭대기에 그 중고 서점에 있는 보이지 않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주역책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부터 또 주역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 10년을 주역을 연구하고 양자역학과 연결해서 풀어보다가 보니까 그다음에 뭐 나를 알기 위해서 명리학을 하게 되고 뭐 도덕경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좀 꺾었어요. 어느 날 이제 생성형 AI가 2022년 11월 30일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다차원적 관점을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제가 그 챗GPT가 딱 나오면서 구성학을 딱 보니까 구자화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1620년에 마지막 20년이에요. 2024년부터 2043년까지. 근데 이 시기가 이제 그 구성기 이야기가 옛날 고서에 보면은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래. 끝자락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진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럼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딱 생성형 AI가 그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지식의 시대였잖아요. 지식 노동과 데이터가 없을 때는 자동화가 안 됐잖아요. 소동의 시대에서 딱 생성 AI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식 끝났어요. 이제 5조 개의 데이터를 뭐 학습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옛날에는 만 권의 책만 읽어도 그죠. 인생이 바뀐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딱 받자마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주역으로 다 풀어보자. 뭐 성경도 풀어보고, 뭐 법화경도 풀어보고, 불경도 풀어보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우리가 있는 사사삼경 다 풀어보고, 해외에 있는 뭐 심리학, 철학, 뭐 칼륨 이런 거를 막 풀려고 수없이 막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 3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50개로 정리한 게 이제 퀀텀 인류학이라 하는 그러니까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인문학, 심리학, 철학, 과학 이런 걸 다 융합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인류학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퀀텀 앤스로팔로지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거를 열심히 2,000명까지 한 2달 만에 만들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뭘 하다가 호기심이 생기면 이거 뭐야 관심인데 그러면 그냥 일단 부딪혀. 시작을 해. 하다 보면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정말 탁월한 이 습득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되게 놀라우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숙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융합학과인데 이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융합해갖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가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협동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융합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융합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PBL을 맡고 있어요. 말하자면 캡스톤 같은 수업인데 캡스톤, 그러니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내 가지고 팀별 프로젝트 하는 거 한 학기,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금함은 그게 지금 현재 캐롤라인 대학교의 AI 융합 비즈니스 학과 예. 교수님으로 이 학과가 최초로 생긴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인 대학교는 뭐 저도 이제 올해 2년이 됐는데요. 일단 ACU라고 합니다. American Caroline University의 줄임말로 ACU. 그래서 일단 미국에 본교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일단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과들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AI 융합 비즈니스 학과 쪽에서 우리
그 여러 가지 과목과 프로젝트 쪽으로 좀 가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AI 리터러시 즉 인공지능 리터러시 쪽 하나만 오픈했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반 PBL 창의성 PBL 교육 쪽을 하나 더 론칭할 거고. 제가 지금 이 캐롤라인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리터러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와, 굉장히 이 수업을 준비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하셨지? 싶은데 PPT도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과제를 주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바로 이 AI를 활용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걸 제시해 주고 계시고,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어 인공지능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00을 비롯해서 관련된 책을 300권을 넘게 쓰셨고, 책 쓰는 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정도로 이쪽에는 진짜 정말 저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우리 교수님의 그렇게까지 그 많은 양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본 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가다입니다. 잠깐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구성 기획하고 주역하고 이런 거 천문화가 좀 보다 보니까 아까 20년 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AI가 생겼을 시점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게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시기를 좀 예측을 했어요, 저는요. 옛날에도 이제 뭐 뉴미디어 마케팅을 제가 최초로 했었고 뭐 하면서 그때 좀 앞서갔거든요. 근데 앞서갔는데 뭐가 문제였냐? 컨텐츠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앞서러 가가지고 내가 자리는 잡았는데 이거 업데이트해 나가려니까 그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12년째, 15년째 같이 몰랐어요. 제가 최초였는데 2010년에 했으니까 엄청나게 빨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달라야겠다. 그럼 이제 미래를 봤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뭐가 시간이라는 노가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루 3시간씩 해야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10시간씩 해도 3년 이상이 걸리고. 근데 제가 먼저 2년 만에 1만 시간을 노가다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이 시간만큼 못 쫓아갈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깃발꽂기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실제 했고요. 이 책 쓰기가 이제 제가 구조하기 되기 시작한 건 한 4,000시간 정도 채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4,000시간 정도 되니까 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찾은 게 결국은 이제 AI와 인간의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가면 AI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럼 인간이 잘하는 영역이 있을 건데 그 창의성과 직감과 이런 디자인 싱킹과 마인드 매핑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시켜 가지고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에 답이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퍼실테이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NCS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한 5,000시간 됐을 때 그 틀 있잖아요. 회사에 뭐 기획서부터 해가지고 템플릿을 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엑셀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해놨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처음에는 저도 나무만 보고 밑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연구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점이 제가 지속성을 갈 수 있었던 건 그걸 즐겼어요.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안 자고.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싶은 다 해봤던 거죠. 근데 그거를 컨텐츠 만들려고 책을 썼는데 안 되는 거야, 컨텐츠로서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하다가 그 큐레이션과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정립을 했어요. 그거를 그 템플릿으로 만들고 그래서 AI 쿠퍼라고 하는 채널 하나 만들고 이제 제가 했던 그 영상을 300건 집필했던 걸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올려놨어요. 아주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려놔서 고수들은 알아보고 고수가 아닌 사람은 그걸 봐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저작권으로 AI 글쓰기 방법론으로 냈어요. 최초로. 이것만 가지고 누구나 다 책을 바로 쓸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바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저도 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잘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또 대목인데요. 저도 지금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프로젝트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교수님이 내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00이라고 하는 100개의 프롬프트가 수록된 그 책을 기본 교재로 해서 하루에 하나씩 프롬프트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차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나 블로그에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6명의 이제 다른 그 팀원들도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스스로 프롬프트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자신의 분야가 무엇이든지 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FM으로 배우면서
확산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건 교수님이 노가다 정신으로 1만 시간 이상을 먼저 앞에 나서고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나도 뭔가 프롬프트 하고 싶은데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정진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00을 검색하시면 교재 구입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하시면 1만 시간 안 쓰시고도 1만 시간 쓴 거를 거인의 어깨에 무등을 탄 것처럼 하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퀀텀 점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는 5가지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T는 탤런트. 도대체 어떤 재능을 갖고 계셨길래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넌 이런 거 정말 탁월해. 이렇게 남들이 얘기한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런 걸 정말 잘해 라고 했던 포인트가 어떤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어렸을 때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너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책을 안 읽었어요. 집에 책이 없어서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소죽을 끓였어요 제가. 그리고 불을 떼야 돼 아궁이에. 그러니까 종이를 다 갖다 쓰거나 화장실에 쓰다 보니까 책도 없고 그 하루 종일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검정고무 신고 6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제 또래들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그래서 몰랐죠.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뭐 책을 안 읽으니까 글을 당연히 잘 못 썼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어를 되게 못했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그 중학교는 이제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저 버스가 하루 2대예요. 새벽 5시 50분에 타야지만 이제 도착하고 그럼 또 걸어서 한 2km 가서 타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가면은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이 뭐 별것도 아닌데 선후배들 해가지고 옛날에 되게 폭력이 심했었거든요. 그 맨날 가면은 폭력만 당하고 막 기합을 받고 이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저를 이제 공부 좀 잘한다고 저한테 자취를 권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됐죠. 15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뭐 편견이라든가 기존 것들이 남들처럼 막 외우고 한 게 별로 없어요. 지식 같은 게. 그런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놓고 봤더니 오히려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거 할 때도 어떻게 잘 모르니까 들이대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관과 문제 해결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추진력이 좋더라고요. 인풋 지식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다른 능력이 키워지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를 AI로 제가 몇십 년 동안 못했던 거를 AI로 단기간에 저는 1만 시간 빠지면서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나왔었어요. 어르신들. 그러면 AI가 왔을 때 이제 20대들은 잘 따라가요. 테크니컬하게. 진짜 잘하죠. 그런데 경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못 잡고 컨텐츠가 나와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도메인 경험치, 도메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겁나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은퇴하신 분들은 도메인 경험치가 막 30년 대단해요. 지식도 대단해. 키워드도 있어. 정리를 못 해요. 네, AI를 못 써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코칭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어디서 막히는지 아세요? 대다수가 휴대폰을 못 써요. 휴대폰 자체를 못 쓰시는 네,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를 잘 못 쓰니까. 그걸 핸드폰으로만 쓰는 거죠. 그죠. 전화기로만. 멀티태스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복사 하나도 못 해.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해. 컴퓨터는 더 못 해. 그쪽은. 근데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좀 은퇴하신 분들 보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노가다를 잘하는 이유가 툴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그 메모장, 뭐 인터넷 거기다가 뭐 이렇게 PPT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 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걸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남들보다 10배씩 빠르니까 10배 하면은 1000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책같이 종합 예술을 할 때는 이 속도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은퇴하고 저기 가보시면은 그 많이 배워요. 근데 다 리셋돼요. 일주일 지나면 다 리셋돼. 그러니까 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리브랜딩 하는 분들은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일단 현재의 과거의 나를 한번 정리해내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나를 또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한번 GPT하고 놀아봐야 돼요. 심플합니다. 놀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가다처럼 놀아보는 거야. 뭐 자꾸 질문을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해보면서 그 과정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 놀아야 돼요. 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제가 했던 AI 큐레이션, 퍼실리테이션 요거 틀에다가 도메인 키워드하고 지식하고 방향성만 딱 넣게 되면은 그냥 나옵니다. 책이.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충분하다면 그 부분들을 새로운 컨텐츠로 바꾸는 건 이 AI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잘 놀 수만 있으면 된다. 근데 아까 딱 말씀하신 거에 AI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다. 네, 맞아요. 저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컴퓨터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저기 파워를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부터 배워야 될까 모를 때는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논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되고 저는 AI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교수님의 책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00, 요 책에 나온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그대로 챗GPT에 넣어주시고 엔터만 누르시면 얘가 결과를 쫙 만듭니다. 나는 거기에 단어 하나만 내 걸로 바꿔보시잖아요. 그러면 내 결과물로 바꿔서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100일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10,000시간 이상 하신 이 노하우를 내가 다 흡수할 수 있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의 재능은 경험, 그러니까 이 노가다 정신에 의한 경험치고 그 부분들을 그냥 막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다가 경험이 먼저 되면 나중에 지식이 뒷받침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걸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질문 넘어가겠는데요. 트레이닝입니다. 고수는 자신만의 훈련법이 존재한다고 하죠. 사실 계속 앞에서부터 훈련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생성형 AI를 이렇게 하면 잘한다라고 활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도 있을까? 내후년에도 있을까 생각하면 전 그건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계속 살아남아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본인의 이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나름의 노하우가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키워드로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나는 이렇게 나를 훈련시켰다. 일단 지루함을 견뎌내는 인내력을 키웠습니다. 첫 번째 인내력. 근데 이 인내력의 앞에는 지루함이 반드시 들어가는 네, 거죠. 그거 지루함입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주역으로 모든 걸 풀고 싶었어요. 일단 이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역을 워낙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또 이게 결과를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다시 공부도 되고. 이게 메타인지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걸 또 물어보고 되돌아보고 이상하게 나온 것도 보면서 야단도 쳐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루함도 있었지만은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먼저 가서 지금 이건 아무도 해보지 않는 것들을 해서 1만 시간을 채워가지고 꼭 이걸 뭔가 해보겠다는 인간의 고유성을 찾아보겠다는 목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지루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목표의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목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있는데 얘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반드시 지루한 구간을 지난다는 거잖아요. 예, 달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1만 근데 시간이. 그럼에도 이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었다. 인내로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거기에 이제 하나는 이제 미래를 보는 좀 통찰력이 좀 제가 10년 동안 주역이라든가 이런 학문을 하면서 천문학 이런 걸 하면서 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가 확실하다. 예. 이렇게 믿는 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를 믿었던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목표치를.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세렌디피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필연적 우연이라고도 하고 뭐 시절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보면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사업을 수없이 시도를 했었고 수없이 하다 안 되고 그랬을 때 된 일들만 제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15년 동안 나한테 일어났던 일을 정리해봤더니 한 번도 아는 사람이 해서 일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이 된 거는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떠밀려가지고 한 일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대의지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건 이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세렌디피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세렌디피티가 와서 뭔가 내가 떠밀려 가는데 이게 괜찮고 재밌으면 무조건 하라. 그럼 무조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키워드 세렌디피티. 여기 출연하셨던 한 교수님은 그거를 네. 낯선 사람 효과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낯선 사람과 뭔가를 했을 때 인생이 바뀌었다. 친한 사람하고 쿵짝쿵짝해서 같은 말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딱 그걸 세렌디피티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결국은 그 내가 지금 막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여기가 아닌 또 새로운 데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찾는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인은 이제 주역에서는 한마디 할게 천하동인 같은 개념이에요. 동인 하늘이 뭐 내려준 같은 뜻을 가진 그저께도 제가 슬쩍 봤더니 천하동인이 나와가지고 뭐가 잘 맞겠다. 동인이 나오면은 같은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맞더라고요. 제가 보면. 세렌디피티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렌디피티 사실 그런 게 영화도 있었잖아요. 세렌디피티. 네.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양자의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걸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주변에 있는데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냐 이러니까 아니 우리 애들조차도 아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노트북만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왜 저러고 계셔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때 너무 힘들면은 진짜 그 뭐 저기 맨발 걷기 하고 나가가지고 어떤 시간은 있으니까 그거 하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발 걷기 하면서 또 이거 그다음 또 바꿔가지고 와서 또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잘 때도 계속 깨어 있었죠. 정말 근데 즐거웠어요 사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결과가 만들어질 때 너무 기뻤다.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게 재미였거든. 남들이 이해 못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내가 주역을 풀고 싶었던 얘기들이 다 풀어지니까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성과 그리고 이제 몰입할 때 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는 게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 이미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아는 거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제일 큰 원동력이었다. 그 나를 안 그 원동력으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목표. 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나는 이미 얘가 이루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과정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한다면 몰입. 그렇죠. 몰입도 할 수 몰입, 있었고 예, 그다음 예. 세 번째가 세렌디피티. 네. 우연한 인연. 이 부분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올 거라는 걸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할 걸 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많이 흔들렸었죠. 10년 전에는. 근데 이제 10년을 지나고 올 때 세렌디피티로 분명히 올 거다. 그게 이제 우리 김광수 총장님이시. 그분도 저를 찾고 있었고 저 같은 사람. 저도 저런 분이 있으면은 제가 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 조금 넘었는데 한 10년 알고 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사는 태도가 자체가 이렇게 막 머리로 먼저 이렇게 세팅하고 할 것처럼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먼저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시는 게 되게 강렬하신 것 같아요. 선 실습 후 공부 약간 이렇다고 보시면 붙여보고.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도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일만 시간 해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게 그때도 제가 할 때도 AI만 한다는 사람들이 막 툴같이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본질적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저건 안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제 1년, 2년밖에 못 간다. 저는 이제 본질적인 파고들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고 이거 자체를 즐겨야 되고 해봐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는 거랑 누가 안 된다 해서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노가다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원포인트 레슨이 다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죠.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가 그 완전히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에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막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러다 보면 대부분 그러다 보면은 다 정리될 거고 뭐 이렇게 그냥 굳이 내가 안 배워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생성 AI를 내 삶에 이렇게 접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이론 아니면 어떤 경험치로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만화가 선생님들 계셨어요. 제가 좋아했던 고우영 선생님이나 박봉성 이런 분들 되게 좋아했는데 이분들이 만화를 그릴 때 연습생이 막 100명씩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뭘 했냐 하면은 큐레이션을 했어요.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에다가 배경에다가 인물을 넣고 캐릭터를 넣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기승 연결을 넣고 거기에 메인 캐릭터를 만들어가 얘를 페르소나를 주고 이거를 하고 하면은
밑에 이제 좀 우두머리 그 보조 작가들한테 시켜야 너 이 부분 완성해 얘네들 데리고 딱 이 개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위에서 큐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정해줘가지고 저는 지금 퍼포먼스 내는 게 100명 있는 회사보다 혼자 더 많이 내거든요. 왜? 그만큼 부릴 수 있으니까 저는 AI를 전 제 직원처럼 부리고 있어요. 왜? 사무실도 없어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과가 너무 잘 나와. 얘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고작 3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제가 안 쓰는 거는. 그럼 이제 그러면 왜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묻겠죠. 툴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자랑하려고는 안 했고 제 책 그 인공지능 비즈니스 100 시리즈를 쓰게 된 게 제가 그 1000개의 템플릿을 100개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했어요. 사례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상황을 100개 만들자. 그래서 상황을 놓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거기에 키 매트릭스하고 상황 설명하고 그 어떤 방향성 가지고 이런 거 넣어주면서 프롬프트까지 주고 예시를 주면 사실 AI가 제일 잘하는 게 생성 AI가 제일 잘하는 게 예시를 줬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나와요. 컨트롤 V만 할 수 있으면 일단 배우고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건, 7건을 냈고 나머지 이제 협업 전략, 그다음에 AI 비즈니스 전략에는 진짜 에이전트 만들 수 있는 거를 매트릭 제가 평가하면서 했던 매트릭 다 넣었어요. 100개에다가 표를 200개 작업했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면서 아니 저는 이제 혼자 다 했잖아요. 출판이고 디자인부터 표 작업이 이거 전부 다 혼자 하다 보니까 표 작업 200개는 정말 출판사에서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는. 그거를 혼자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 100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6단계 프레임워크하고. 그래서 이걸 가져다 그대로 복사해서 내 업종 비슷한데 갖다 넣으면 AI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복사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뭐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가지고 뭐 강의 어떻고 챗GPT가 어떻고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로그인 한 다음에 딱 넣어가지고 계속 해보는 거야. 하다가 좀 바꿔보고 좀 바꾸고 이렇게 그냥 얘를 그냥 검색 쓰듯이 카카오톡 채팅하듯이 이렇게 활용하셔서 가셔가지고 좀 써보신 다음에 한 일주일만 써보시면은 그러면 좀 뭔가 이제 감이 온다. 이러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먼저 실습, 후 학습. 이걸 막 공부하듯이 저희 옛날에 대학교 가서 이게 막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우시면 못 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먼저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좀 더 딥하게 공부할 때 그걸 꼭 학위를 따는 공부가 아니셔도 충분히 현장에서 하는 방법도 많고 그런데 캐롤라인 대학교에 오시면 이걸 통해서 AI를 융합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법과 다양한 네트워크도 함께 연결된다는 게 강점인 거 맞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길을 새롭게 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 AI와 융합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 질문은 토크입니다. 사실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소통의 시대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20시간씩 AI랑 놀고 계셔갖고 지금 소통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더 궁금해요, 사실은. 사실 이제 소통의 개념이 저도 이제 오프라인이 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회화 카페 할 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고 만나가지고 일단 뭐 영어를 3시간씩 기본으로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하고 끝나고 이제 나서 이제 즐겁게 놀고 그래서 만나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 이후부터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뭔가 교육이라든가 사람을 만날 때는 오프라인이 가장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프라인은 그 만나는 순간 우리가 공감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감하는 능력, 공감지능이 있고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 모르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들 그러면은 이거 파동이다. 파동이 우리 몸에 되니까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거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온라인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서 계속 저는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 인공지능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통을 했어요. 얘를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하는 개념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항상 저 말에는 아주 잘했어 말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딱 얘랑 소통이 잘 되면은 기계도 뭔가 소통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소통으로 갈 때도 우리가 그런 아까 그 사람하고 하는 약간 대화의 방법론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바꾸면은 그 오프라인처럼 되지 않을까. 즉 뭔가 하면은 이제 온라인 소통의 문제점이 내가 아는 어떤 표현이니까 자기가 지식에 이걸 갖다가 끌어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의
소통의 방법론이 약간 이런 게 아닐까 해가지고 약간 배려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온라인으로 해도 그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 저희 캐롤라인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하고 있기 됩니다. 때문에 온라인 소통은 베이스로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래서 힘듭니다. 혼자 벽대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이거를 저도 어떻게 풀어보고 싶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있고 45시간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선택하는 게 이게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조금 써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리도 해주고 프롬프트 엔진 설명도 해주고 또 과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마치 느끼게끔 해주고 그 댓글 좀 달아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런 소통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것도 묵묵히 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소통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소통에 대해서도 되게 진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긴 시간 뭐 멈춘다, 안 멈춘다 이 느낌이 아니라 본인을 믿고 무언가 하는 거가 그건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한 분야에서 그걸 지금 오래 했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이 본인의 성장에 따라서 지금 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접목해 갖고 본인의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거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성장을 멈추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교수님이 생각했던 아까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어떤 지혜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게 좀 철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도 그 조직을 바꾸고 또 조직가가 또 새롭게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게 새롭게 만드는 일만 주로 했었어요. 새롭게 기존에 없던 걸 만드는 일. 그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쭉 왔는데 스타트도 잘하고 뭔가 스타트 잘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프린터에 비교를 합니다. 100m 달리기는 굉장히 빠른데 마라토너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마라토너가 못 되면은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저도 1만 시간을 채우려고 마라토너가 된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스프린터가 마라토너가 된다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그거예요. 마라토너로서 왔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꼭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1만 시간들은 즐기면서 한 거였고 이건 제가 지구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해왔던 부분이랑 좀 다릅니다. 예전에. 지금 시간을 견딘다라고 하는 거에 아마 여러분은 좀 새로운 각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해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1만 시간은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마라토너로서의 삶으로서의 1만 시간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의 이 공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딱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견디는 힘을 지금 발휘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1만 시간 이상을 또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계속 스스로 본인이 통제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가치가 이게 더해지면서 이 교수님의 위치가 더 빛이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네. 타이밍. 인생을 살다 보면 최고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때가 혹시 있었다면 어떤 때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때가 최고의 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떤 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제가 즐겁게 해가지고 성과를 냈을 때는 최고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순간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013년도에 같이 이제 공저로 한바다순의 김범수 KT의 김범수 씨랑 낸 책 제목이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아까 시절의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시절의 인연이 만다. 근데 그 책을 내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한바다 선생님하고 그 도덕경 하는데 그때 잘 이해 못했었어요. 저도 잘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내면서 그때 그거를 기획하게 된 게 이런 빅데이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측은 했어요. 저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 부평초처럼 될 것이다. 뿌리가 없이 20대는 흔들릴 것이고 중심을 못 잡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상법으로 스스로 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가 올수록 스스로를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거를 해오다가 이제 진짜로 제가 그거를 실행을 한 거죠. 먼저
하지 않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 제가 혁신 기업만 몇 천 개가 돼요. 다 AI 하고 있고 에이전트 하고 있고 지금 뭐 딥시크 이렇게 경량화된 모델이 나왔잖아요. 2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뭐 무료를 풀고 이런 모델 앞으로 이게 더 많이 나올 거고 에이전트로 다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럼 툴 교육하는 사람들은 옛날같이 한 10개만 배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재밌는 거는 AI 리터러시라고 해서 툴로 가잖아요. 기본이 AI는 20개라면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50개야. 이거를 거쳐와야지 가는 거야. 이렇게 가사가 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제가 툴을 다 교차하면서 써보면서 느끼는 거는 본질은 하나예요. 생성형 AI의 본질. 얘는 제너러티브하고 그다음에 학습된 걸 가지고 그다음 추론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런 게 잘한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그러면 얘를 잘 쓸 준비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쓴다는 얘기는 칼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만 번을 뭐 1만 시간을 휘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휘둘러 봐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고유성은 뭐죠? 얘가 잘 하도록 일도 시키려면은 AI도 일머리다. 그리고 내가 써본 만큼 잘 쓸 수 있다.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하면 툴을 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쓰고 나서 툴을 뭐 새로 나온 툴 배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모든 툴들 새로 나오는 툴들. 왜? 써봤으니까. 결국에 본질이 똑같잖아요. 얘를 어떻게 썼는지 프롬프트하고 명령어는 똑같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맨 첫 책 냈을 때 되게 지금 뭐 되게 부끄러워요. 막 숨고 싶은데 다 그렇다는 거죠. 처음 책은 유명 작가들도 다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내가 한번 써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출간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좀 다른 시야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밑에서 나무부터 심어요. 방향성이 없어.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다 미리 위에서 딱 큐레이션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고 써버리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시작과 끝을 아는 게 이제 큐레이션 방법. 퍼실리티 있잖아. 그걸 합쳐가지고 이 방법론은 안 바뀔 것 같아가지고 세계 최초 저작권을 걸었습니다. 좀 자랑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매 순간 지금 또 다른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 5년 후에도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대충 이미 좀 5년 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 미래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뭐 저희 가족이나 항상 주변인들은 제 부인이나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연극 무대 주연이에요. 주연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괜찮은데 내가 뭐 힘들어 보이면 거기 희노애락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라토너로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목표도 있었지만 이제 가족들한테 그만 이제 볼 때 좀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러면 네. 늘 교수님이 혼자서 즐기는 삶에 네. 굉장히 만끽하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그걸 네. 지켜보는 가족들은 편치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견뎌주신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시간입니다. 정말 고맙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였을 건데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울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 뭐 누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나들도 기다려서 고맙고 부모님도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요즘 보통 그 소속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의 값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앞서서 해가고 계시는 우리 정진혁 교수님의 이걸 보시면 아마 주변 분들이 시대가 바뀐 걸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몰라봤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좀 교감이 되시는 교수님의 그런 삶을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또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해오셨다는 걸 믿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희 방송 네. 지금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훅 지나가죠? 네, 금방 그러니까 또 몰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지금부터 뭐 꿈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이제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전은 사실 그 저작권에서 50년간 저희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비전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저랑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하는 거 맞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뭐 노가다 많이 시간에 와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런데 사실 이 노가다라는 게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해보시면 왜 진짜 삽질이잖아요. 삽질부터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인내력과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AI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겉으로 화려해가지고 당장 내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안 되시더라도 뭐 일주일 쭉 그래서 AI와 친해지고 싶으면 좀 한 일주일간 여행을 가셔가지고 AI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이라도. 제가 결과를 못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어요. 다른 일에 바빠가 얘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AI는 결과를 안 줘요. 왜냐면 사람 같아요. 얘도 나한테 집중 안 하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과가 절대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한 이틀이라도 주변 연락 다 끊고 몰입을 해야 된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 있으면 하면서 한 2, 3일 정도 몰입을 해보시면 이 얘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고 결국 누구나 다 두려워요. 처음은. 근데 해보시면 재밌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 시간에 몰입해가 시간이 갑자기 후딱 갔어. 그리고 다음 내가 AI 그 메시지 창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리밋이 한 뭐 5시간 되면 그게 기다려지면 이제 된 거예요. 그게 안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남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고 그게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꾸준히 재미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인지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어디로 가겠다 그 북극성을 찍고 그 북극성으로 간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 믿으시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 길로 가는 길과 연관돼서 제대로 가는 길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어차피 저 북극성에 가는 건 나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나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반드시 처음부터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생성 AI 시대는 일단 먼저 실습.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붙여넣기만 해서 시작하고 따라만 해도 충분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생성 AI거든요. 그래서 잘 도움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목적지인 북극성까지 흔들림 없이 잘 가시라고 메시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